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가 참 뭐랄까요. 지지부진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들이는데, 반도체 좀 오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지금 계속 팝니다.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 팔아치우는 모습.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네, 양 지수도 차별화 장세가 살짝 수급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종목도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종목 차별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의 가능성을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라내야 될 건지 네. 아니면 쭉 가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건지 정확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랭킹쇼 1시간 동안 재밌는 랭킹도 맞춰보시고요. 종목 진단도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을 신청하시는 방법,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거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저희 쪽에다 전화를 주셔도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마토 TV 들어가서요. 오늘 723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스노우볼님께서 앵커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거리투님 오셨군요. 네. 토통님 리하요. 현경님, 리하. 약간 나이대가 나오죠. 리하, 하욤, 이런 거. 그리고 예. 또 밑에 보니까 황금님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백일홍님도 오셨고 네. 아니 오랜만에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한창 예전에 정말 채팅창 지분율이 상당히 높으셨는데 네. 요즘 잠잠하시다가 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겨드려야죠.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지분율 기대해 보겠고요. 네. 진성님, 그리고 러브수기님,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단계님께서 제 아이디 자주 쓰는 거 어떻게 하셔가지고 A놈앵님 네, 저희 매일 보니까 알죠.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 졸파고님도 오늘 너무 덥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진짜 더워졌죠. 날씨가 진짜 이제는 여름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저도 바깥에 이제는 자켓을 못 입고 다니겠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밤에 또 살짝 좀 추워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네. 오늘의 랭킹 주제 잠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키워드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은 29도, 30도, 34도 요? 34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34도는 이거 우리나라 오늘 날씨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 기온이 아마 34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4도가 이 국내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와.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네. 그렇다면 해수욕장. 그렇죠. 이렇게 더워지는 날은 절로 해수욕장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노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해양수산부에서 섭외했던 걸로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봤던 말리포도 있고요. 아. 하조는 어디예요? 하조는 저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신지, 명사십리 저기도 사실 저는 조금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속초도 있고. 속초는 뭐 옛날에 많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유명하죠. 거기다가 다대포라는 오늘 모르는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오히려 더 이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못 그렇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있어? 나만 즐기러 가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여름을 대비해서 그렇죠. 멋진 랭킹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식도 타이밍이고 그렇죠. 해수욕장도 타이밍, 네. 휴가도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늦어가지고 진짜 사람들 잔뜩 많은 데에서 목욕탕처럼 그렇죠. 네, 머리만 내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아보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투표를 띄워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투표를 해주시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가기 전에 여러분 5위에 랭크된 해수욕장, 그러니까 그중에 이 중에서 가장 늦게 개장하는 그렇죠. 해수욕장은 네. 어딜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당계 1년차님은 네. 5위가 속초 이렇게 좀 어허. 말씀을 해주셨고 분명님 다르네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개장한다, 늦게 개장한다 결국 온도가 결정을 지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남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뇌피셜로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 마그마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대포는 부산이라 상위권일 것이다.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네. 그리고 강병욱님은 1위를 꼽아주셨어요. 말리포. 자, 오늘 뭐 의견을 좀 나뉘게 되는데 네. 사실 뭐 투표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해수욕장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연을 에피소드를 전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진짜 결혼 전에 즐거웠죠. 어릴 네. 때 생각나시죠?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그 전에 한 작년 가을부터 몸을 만들고 아하. 해수욕장 가서 놀고 그렇게 했었죠. 추억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서글프잖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더워지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어디일까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에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 어디일 것 같으세요? 1등입니까? 5등입니까? 1등이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이요? 제일 남쪽에 있는 다대포 아닐까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분석적이시고, 네. 마찬가지로 이 다대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부산 이따 한번 쪽이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대포에 얼핀 추억이 있으신가요? 뭐 없다고 할 순 없고요. 왜 밀당하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더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미소 속에 더 얽혀있는 얘기하면 이야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상상만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구리구리 더구리님의 종목으로 바로 먼저 들어가 첫 보겠습니다. 포문을 엽니다. 자, 구리구리 더구리님께서 뭐 보내주셨냐면 종목 좋고요. 종목 좋아요. 엔터군요. 요즘 뭐 오늘 뜨겁죠? 난리가 났는데 네네.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YG 엔터 매수 가격이 51,000원. 지금 84,000원인데. 입니까? 야. 오늘 9% 오르는데 오늘 오르기 전에부터 이미 수익 쭉쭉 뽑아내고 계셨네요. 야, 멋있네요. 23% 비중도 적지 않은데 일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너구리님. 멋지다. 예. 자, 지금 보내주신 이야기는요. 수익이 꽤 짭짤한데 연말까지 들고 가보려고요. 더 가져가요? 더 가져가시려고. 신인그룹 데뷔 기대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등등 다른 인터뷰보다 저평가된 느낌이라서요. 진단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너구리님께서 일단 수익 지금도 많이 보시는데 연말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엔터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쭉 끌고 갈까요? 예, 지금 어제 엔터주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이 YG 엔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말로만 좀 이렇게 많았었는데 실제 눈으로 보여준 상태입니다. 자, 1분기 누적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는 710억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분기는 1570억 정도가 됩니다. 2배도 훨씬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600억에서 360억으로 6배 정도가 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YG뿐만 아니라 JYP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실적들 다들 굉장히 잘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YG의 경우에는 베이비 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지금 거의 데뷔할 때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향후에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수급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이날 5월 12일이네요. 금요일 날 굉장히 늘면서 양선을 쭉 뽑았는데요. 자, 거기에서 거래량을 좀 뽑은 그 주체가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날 57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다라면 신뢰도가 아무래도 조금 약한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면 이건 좀 더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날짜가 특정해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는 오픈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싸게 매수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주식을 저점에서 굉장히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잘 매수하신 분들의 특권입니다. 조금 단기간에 좀 올랐다라고 조금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충분히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2021년도에 기록했던 그 고점마저도 뚫어버렸어요. 즉 위로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오늘 이걸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유해 보시고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날짜가 정해지면 그 근처에서 일부 드러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G엔터 지금도 수익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요. 네. 자, 베이비몬스터. 요 데뷔를 잘 눈여겨보면서 그렇죠. 그 시점까지 가보시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베이비몬스터 제가 그 종목 상담하는 동안 찾아봤는데 네. 와, 사진 보는데 무슨 초등학생인가요?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인지 참. 이름이 딱 맞네요, 베이비. 진짜 베이비인고 실력이 몬스터가 아닌가. 아, 그런 의미겠네요. 이게 약간 반전해 오.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이야, 베이비몬스터. 이렇게 저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말 대단한 활약상 그리고 이 기대감과 함께 네. 무섭게 오르는 엔터주부터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엔터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지금 해수욕장을 실제로 저 5개 중에 한 군데를 다녀오신 분들도 슬슬 말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소담깨님께서는 하저 이미 2달 전에 갔다 오셨대요. 빨리 근데 가셨어요? 그때 해수욕을 하신 건 아니겠죠? 3월인데요. 그때 아니겠죠. 몸에 열이 많으십니까? 네. 자, 하저, 신지 명사심리 조금 낯설었고, 네. 난리포와 다대포, 속초까지 있습니다. 자, 5위에 랭크된 해수욕장이 어딜지, 일단 가장 많이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다대포 쪽, 그리고 속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요. 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 네. 다음 종목으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좀 우울한 종목을 저한테 주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신해질 거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이 저희도 방금 전에 차트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왜 이래? 이랬거든요, 저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갈 수가 있죠? 보시기에도 심각하죠. 예. 15% 급락합니다. 지금 12,610원까지 내려가 있고 이게 월봉으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장중에 최저가까지 내려갔을 때 거의 그 근처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간 거죠, 지금? 그 중요한 건 둘이서 계속 이거 왜 떨어졌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안 나와요. 아니, 이거 지금 그전에도 사실 계속 조금씩 밀리다가 오늘 훅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9%에다가 27,700원에 사셨거든요. 이거 거의 반토막 다 돼가네요. 네,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야, 이거 그래서 정말 네. 걱정입니다. 아모텍에 대한 기업 분석 그리고 오늘 지금 왜 이러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아모텍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흘러내리다가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어제가, 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마지막 날이었었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들, 요런 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모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급락하는 종목들이 오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이 역시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발표하기 전에 예상되기는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이 예상치가 한 607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570억 정도였으니까요.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매출액이 45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 예상치가 31억 정도, 이게 흑자가 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영업이익도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전년 동기에도 적자는 적자였습니다. 29억 정도 적자였는데 오히려 적자폭도 더 커졌어요. 올해 1분기에 지금 발표한 게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벌써 좀 손절매를 이렇게 감행해야 될 시점은 놓쳐버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은 급락할 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매매죠. 하지만 급락할 때 이렇게 쫓아가서 매도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때 2020년도에 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때
저가가 9,600원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가격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장중 저가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고,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를 여기서 자르기는 늦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 물량들 상장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때 2월 달에 상장이 됐어. 3월 17일 날 상장됐네요. 이때 물량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도 지금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거고, 다만 이게 실적 부분들이 실망을 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수급적으로도 지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뭐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치는 어제 종가 수준 정도요. 뭐 요 정도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제 종가 근처 뭐 한 1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뭐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궁금한 게 좀 해결됐어요. 예.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실망이 나오면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은 급락한 만큼 반등도 나오겠죠. 예. 15,0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가지 마시고 우선은 놀란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보유하시다가 15,000원에서 현명하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 시장이 정말 발빠르게 돌아가요. 급등했던 종목이 하루 만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루 만에, 하루. 어제만 해도 뭐 타이어, 자동차 부품주들 잘 갔는데 하루 만에 지금 다 급락 중인 상황이죠. 네. 이렇게 정말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쉽게 또 급등하는 종목 따라갔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랭킹쇼와 함께 종목 진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일날 네. 확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다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랭킹쇼 주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어디일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만큼 이런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지금 열이 올랐던 마음을 식혀보도록 하죠. 자, 5위 공개하고 지나갈게요. 자, 5위를 알려주실까요? 자, 5위. 하저가 경북 영덕군이었군요. 자, 7월 경북 15일. 영덕군의 하저해수욕장 개장일이 네.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당님이 갔다 오신 건지 개장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 근처를 갔다 오신 거고요. 내 시원한 바닷가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 지금 바로 가고 싶어요. 아시죠? 저 더위 진짜 많이 타거든요. 땀쟁이에요, 땀쟁이. 저런 바닷가 지금 당장 떠나고 싶네요. 자, 5위에 랭크된 가장 빨리 개장한 해수욕장의 5위.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가장 늦게 개장하는 곳이 그쵸. 바로 경북 영덕군의 하저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점점 빨라지니까 네. 제일 빨리 가는 거 먼저 한번 선점해 보시죠. 자, 4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금 보니까 전화가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화 신청도 좋지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해졌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타이밍에 신청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성 하이텍이요. 대성 하이텍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11,974원에 20%요. 11,974원에 20%요? 네네. 네. 요거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언제시죠? 바로 최근인가요? 그분 대성 하이텍에서 그 대통령하고 미국 간다고 그랬대. 경제 방문한다 알고 있을 때, 방미에 있을 때, 네네네. 그 이슈로, 그럼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맞네요? 네. 네. 자, 얼마 안 그런데 돼. 걱정이 되실 만도 한 게, 사실 요즘에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습니다만, 대성하이텍 주가가 계속 내려오죠? 네네. 네. 계속 내려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지난달에 있었던 고점 대비 벌써 30-40%를 빼버렸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만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성하이텍 현재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어떻게
거기까지는 올려나 모르겠네.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이 커져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은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대성 하이텍입니다. 이쪽도 역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손실 많이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대성 하이텍은 조금 원래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작년 8월 달에 상장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된 종목입니다. 자, 이 상장된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가격 등락폭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보호해서 물량들이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 상장한 지 보름,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뭐 이렇게 보호해서 물량들이 풀리게 돼 있는데요. 자, 뭐 6개월짜리 물량까지도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올해 8월 달까지는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실적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저 공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면제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보면 조금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발표가 저 숫자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 대성 하이텍은 전기차 쪽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전기차 쪽이 지금 너무 좀 많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이 많이 높았으니까 조정도 많이 깊게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뭐 그렇다면 이 전기차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 줘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쉽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바로 뭐 그런 환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쪽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 뭐 전기차 쪽에서 한 가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내일 모레죠. 18일 날 우리나라 저 코엑스에서 배터리 데이 2023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살짝 좀 지금 뭐 이게 기조가 강할 때 같으면 좀 많이 큰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기조가 꺾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약간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 뭐 조금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이 대성 하이텍의 경우는 거의 좀 바닥권 근처 정도 그까지도 거의 좀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때 7,600원을 찍었었죠. 그리고 군데군데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로 좀 그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빠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9,000원 아래 구간 정도가 되면 뭐 그쪽에서는 좀 바닥을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거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면 아마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저 작년에 상장이 됐는데 재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갖고 가면 좀 더 고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숫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관계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들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실적 비교해 보시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많다라면 이거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수치 나올 때까지 조금 그냥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장님, 대성하이텍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랭킹쇼 찾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대성하이텍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는 우리 미란 앵커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예. 예,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여수 밤바다 떠나서 아니, 이 둘이서. 정도면 우리 예. 미란 앵커는 랭킹쇼의 제3의 앵커 아니에요? 아, 거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아, 진짜로 이런 거 정말 야.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도 가끔은 진행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재밌지 좋습니다. 않을까. 한 번씩 3인 팟으로 한번 해보죠.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우리 전문가님 종목 가볼 텐데요. 네. 아, 오늘 저한테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굵직한, 가장 묵직한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예, 지연 해피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높을 때도 사셨습니다. 지금 네. 10만 3천 원.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상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 5월인가요? 예, 그때부터. 10만 원대면 네. 와, 예전에 제 작년에 시황 중계할 때 그쵸. 10만 원 뭐 이 얘기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해피님께서 우리 지연님께서는 힘든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만 3천 원 내려갈 때까지 다 견딘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지금 네. 비중이 50%시죠. 야, 이 역사가 여기에 비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9,400원이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 때 이제 반도체가 좋아서 오늘 또 하이닉스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배부로 뚝 떴습니다. 네, 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목표가까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자, 거기에 영향을 준 부분들은 아마, 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요게 좀 합병하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병하는 뭐 요게 조금 뭐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요게 일단 합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4위 업체예요. 자, 이 낸드 쪽은 지금 아직도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D램 쪽하고 다르게 뭐 감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뭐 이 D램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회사가 뭐 하면 그냥 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낸드 쪽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낸드 가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기업이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면요. 자, 경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쪽에도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말해주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좋아질 부분들이 좀 가까이 와 있으니까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미국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좀 있을 거고 내년 이후로는 다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좀 꾸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견디기만 견디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이나 한 후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이때 2022년 초 그때 찍었던 자리요.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큰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이상의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랭킹쇼 이제 저희가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5위가 하저입니다. 예. 옆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위를 한번 공개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위는요. 뭐죠? 강화 속초. 속초군요. 강화 속초시 속초 해수욕장. 저긴 너무 유명한데, 너무 속초 유명한데. 가고 싶네요. 강원도 지금 동해바다로 당장 따라오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난 사진입니까? 이야. 와, 사진 정말 이거 잘 해놨습니다. 해안선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야. 뭐라고요? 말씀하시죠. 저희 담당 그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사진. 잘하셨네요. 속초시 정말 일을 잘합니다. 예. 갑자기 진짜 사진 보니까 확 그냥 아니. 일 접고 가고 싶다. 옛날에 놀러 다녔을 때 네. 느낌이랑 좀 다르게 약간 외국 해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 되게 정도로.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멋져졌네요. 한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자, 4위 7월 9일인가요? 개장하는 속초 해수욕장 이야기 해봤고요. 아하.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종목 진단 갈 텐데 3위에 랭크된 해수욕장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모셔볼게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올해 여름에 저기 해수욕장 가실 거예요? 몸짱이시잖아요. 이번 여름에 가야죠. 네. 아, 예, 또 헬스 굉장히 하시죠. 여기서 예. 제일 가고 싶은데 어디세요, 전문가님? 저는 강릉 좋아해서 속초 가고 싶네요. 속초. 알겠습니다. 7월이라니까. 저와 함께 한번 나를 맞춰보도록 하죠. 우리 헬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유. 해수욕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죽어서 가겠나. 그리고 화질이 잠깐 왔다 갔다 좀 하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요거는 읽어드리고 네, 갈게요. 네. 버리투님께서 파란데도 좋아 보인다고. 파란데도?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파란 거 진짜 안 좋아하시는데 지금 유일하게 바다는 그렇죠. 파란데도 좋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우리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란 거 싫어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미란 앵커님 토마토 어깨 미남 김영을 전문가. 어깨 미남, 아니 얼굴도 미남이죠. 그 정도면. 예. 얼굴은 요만하신데 몸이 맞아요.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슈 플로우 할 때 되게 힘듭니다, 제가. 자, 어쨌든간 김영일 전문가에게 우선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조정화님께서 이것도 AI 쪽입니다. 마음 AI. 요거 그 마인즈랩이 이름 바꾼 회사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름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름 하나에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넘어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왜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건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 28,900원에 사셨는데, 오늘 아쉽네요. 약간 반락했고, 지금 25,000원이에요. 사실 요즘에 네. AI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올 초만 해도 다들 급등했지만 최근에 좀 힘이 듭니다. 그 구글에서 또 바드 만들어가지고, 근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왜 뜨는 거죠? 그거 아니고 마음 AI입니다. 네. 자, 어쨌든 최근에 사신 게 아닌가. 그때가 딱 28,000원대가 최근 정도 수준이에요. 예. 10% 담고 계시는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하락합니다. 다시 오를 날이 있을까요? 오늘 해운대 바닷가는 해무가 있어서 뿌옇게 보입니다. 이야. 부산 사시는군요. 그러시군요. 예. 어떤 좋은 정보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조정화님의 마음 AI.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AI 쪽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뤄주셨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은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순환이 많이 돈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바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GPT 3.0에 이어서 4.0 모델도 이제 국내 최초로 연동할 수 있게끔 관련해서 이제 오픈 AI와 협상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AI 관련주로서 급부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순환의 과정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
있거든요. 보게 되면 마음 AI가 지금 현재 단가가 24,900원이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정말 쭉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현재 단가는 이 200%가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올해 초 대비.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가가 사실 마음 AI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고평가되어 있는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마음 AI는 이슈가 나올 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갔다가 이 수급의 순환이 돌면서 차익 실현 구간에는 같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한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일전에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다가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갔다가 또 반등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1선을 지지라인으로 안내를 드리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종목 정리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7,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 이 이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마음 AI를 보게 되면 27,000원 구간, 그 다음에 3만원 구간, 32,000원 구간 해가지고 단기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주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고 그냥 지금 들어오는 수급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반등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적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차 반등 목표가 27,000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 반등가 27,000원 구간 돌파 시에는 3만원 구간까지 반등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예, 수급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네. 근데 이제 약한 수급일 때랑 강한 수급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약할 때는 목표가 27,000원, 강할 때는 3만 원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네. 종목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AI였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러브수기님 모셨네요. 그리고 네.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백수왕. 백수왕? 네. 상담 끝났는지 여쭤보셨는데 아닙니다. 2시까지 저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신청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올려주시고요. 네, 정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미장원도 아니고 저 지금 머리 되나요?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상담 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생방 중에 바로 답변. 진행자의 바로 발빠른 답변. 아, 진짜 라이브 진짜 재밌어요. 예. 정말 랭키쇼는 별 얘기 다 하네요. 진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예. 틀을 깨는 방송.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틀은 네. 깨지만 진단은 깨지 않습니다. 할 건 하죠. 예. 자, 계속해서 전화를 이번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성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이름 바꿨잖아요. 네네.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5,000원에 30%요. 아, 85,000원에 30%. 아, 그럼 매수하신 지는 제법 지금 되신 거죠? 네네. 네. 아, 이게 많이 갈 때는 2021년인가요? 14만원? 뭐 이렇게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 거의 60%를 지금 빼놨습니다. 58,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 오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네. 네. 자, 김혜물 전문가님, 시청자분께서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상당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는 건지, 그리고 반등의 타이밍 언제 올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이제 동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 건데, 그런 쪽으로 일단 1분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약간은 이 동박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한 이러한 이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캐파 정도가 한 6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올해 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한 5, 6공장 정도가 완공이 되면 8만 톤 정도로 이제 캐파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박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동박 캐파를 지금 이제 올해 8만 톤 정도에서 2027년까지 22만 톤, 3만 톤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의 이러한 사업성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덩치도 당연히 커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이제 또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도 지금 심하잖아요. 동박 같은 경우에 경쟁도 굉장히 좀 심하고 수익성이 뭐 확 뛰어오르는 이제 소재 자체가 아니라서 결국에는 길게 보고 캐파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사업이 잘 펼쳐져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보여져야지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당장은 볼 게 아니라 이제 장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죠.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 부근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주가가 그래도 새롭게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서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가를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 초반대 그다음에 2차적으로 6만 5천 원 그다음에 7만 원, 7만 5천 원 해가지고 사실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도 7만 5천 원을 뚫어주려고는 시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뚫어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구간의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7만 5천 원 구간에 결론적으로는 또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점 구간이 잡혔을 때 추가 매수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러한 구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오늘 저가 부분이 한 5만 7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5만 원 정도 단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단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까지 떨어지게 되면 슬슬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나오게 될 거예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약간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저가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자님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약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해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존 킴님께서 네. 월덱스. 존 킴 이래 보니까 단어까지 월덱스 이래 버리네요. 어쨌든 월덱스인데요. 23,500원에 20%세요. 네. 어제 한 이틀 잘 연속으로, 이틀 연속으로 되게 강한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도 오르긴 오르는데 장 초반처럼의 느낌은 아닙니다. 네. 음봉 상태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수가 근처까지 지금 최근 급등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 월덱스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월덱스입니다. 매수가 근처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월덱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덱스의 이제 주요한 부품은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 그다음에 이제 링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어제 왜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이 첨단 반도체 R&D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월덱스가 일본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제 투자를 하면 월덱스가 지금 현재 일본에 또 자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어제 탄력이 한번 나왔죠. 어제 탄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한 차례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반응이 나온 단가라서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가가 약 한 22,950원이거든요. 때문에 22,950원 이탈을 하면 저는 정리했다가 저점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점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24,000원 구간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2,400원, 24,000원 구간 결론적으로 못 뚫었죠.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4,000원을 뚫어주어야 신고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 구간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탈가는 22,950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24,000원 단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이 구간 돌파 시에는 신고가 24,750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덱스 22,950원 저가 이탈 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밑에서 잡아보자라는 관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24,000원의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잘 돌파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 5위와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3위가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네, 전남, 완도군이군요. 완전 신지 밑에네요. 명사심리. 네네. 와, 별 차이가 근데 안 나요. 속초와 7월 하루 초에 차이 납니다. 둘 다 7월 초에 있는 네. 거고. 야, 와, 좋은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여기 한번 저도 후보군으로 한번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완도군의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3위였고요. 1위와 2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1위, 2위 맞춰보시면서 마지막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진단 마지막인데요. 유튜브에서 박경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종근당 보겠습니다. 종근당. 자, 종근당 매수 가격을 보면요. 14만 2천 원에 13%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14만 원인데 8만 6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하네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데 어떤 전략 가능할까요?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가가 이제 1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근당은 시장에서 사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10억이 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추가 매수를 하자니 사실 최근에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오질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단가가 14만 2천 원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또 높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전에 상승이 나온 8만 9천 원 정도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종근당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돼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근당의 어떤 사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와줬거든요. 매출이 한 3,600억,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와서
하면서 괜찮게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또 잘 나와줬고 하반기에도 이제 신제품을 계속해서 좀 출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이제 이 신약에 대해서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시도를 할 때 분명하게 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수급에 대한 부분이 티가 날 겁니다. 수급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티가 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종군당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때는 한 번에 이 많은 물량을 다 집어넣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가를 이제 좀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낮춰 놓으시면서 이 종목을 무조건 다 수익 만회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 만회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종근당은 지금 당장보다는 하반기에 그래도 신약에 대한 부분들 출시 예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수급으로 티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손실 만회 전략을 꾀해보자.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해주신 김혁일 전문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 랭킹쇼 지금 계속해서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 네. 1위부터 5위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1, 2위만 남았습니다. 빨리 맞춰보고 저도 해수욕장으로 떠나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계획 네. 세우실 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위 공개합니다. 자, 1위 어딘가요? 네! 다대포가 역시 1위 맞네요. 여러분 역시. 정말 분석력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사물을 보면 네. 분석부터 시작하세요. 예. 부산사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을 하네요. 야, 그리고 말리포. 자, 저기 늦게 가면 진짜 사람 엄청 많겠네요. 자꾸 이제 바닷가를 보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왼쪽이 왼쪽이다. 말리포, 오른쪽이 다대포래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이야기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관계로 가장 빨리 개장하는 해수욕장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네. 요 해수욕장 한번 메모해 두시고 이번 네. 추가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